안녕하세요. 위너 오브 더 프라이스 대표 양성욱입니다. 신혼집 구하기 간접체험 챕터 3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챕터 3에서는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서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하게 되지만 자금 운용에 문제가 발생돼서 안타깝게도 계약금 중 일부를 날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신혼집 조건을 변경하는 부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신혼집을 보신 후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것만 해도 거의 80% 이상은 신혼집을 구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웨딩이든 신혼집이든 많은 것들을 비교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가계약금을, 엄밀히 말하면 계약금 중 일부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하게 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첫 번째는 임차인분이 계약한다고 하셨다가 계약 전에 변심하는 걸 막기 위해 어느 정도 금액을 입금해서 책임을 지우는 것이며, 두 번째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임차인이 나타나서 임대인이 변심하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조건이라 함은 입주 날짜 및 금액 등을 말합니다. 가끔 절대 변심하지 않을 테니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때 계약금 총액을 달라고 하시는 임대인 분들도 계십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보증금의 10%를 하지만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이 이사할 곳을 계약할 때 계약금이 필요하다 보니 그때 쓰라고 보증금의 10%를 먼저 내주는 관행 때문에 계약금을 10%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자금 사정이 좋아서 굳이 10%가 필요 없다면 협의하에 충분히 5%만을 계약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계약금 5% 이상을 지불한 영수증이 필요하다 보니 계약금 5% 미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이 대화 내용에 잘못된 선택으로 흘러갈 징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묶여있는 돈을 융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사전에 제대로 안 하신 점. 두 번째는 처음에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한 신혼집 조건이 2억 5천 미만이었는데 무리해서 2억 7천짜리 선택하셨다는 점.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계약금을 5%로 하고 싶으시다는 건 지금 당장 운용 가능한 현금이 없다는 걸 뜻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통해 근저당 및 소유자를 확인 후 소유자의 은행 계좌를 보내드립니다. 계약금 2,700만원 중 일부로 300만원을 입금하였으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와 직접 계약하는 게 제일 깔끔하지만 대리계약이 절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완벽한 준비 서류가 구비되어야만 하겠죠. 대리 계약 시 준비 서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부동산 상식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하실 때 대출 받으실 분, 즉 대출을 위해 계약서 임차인란에 서명 및 날인하실 분만 오시면 됩니다. 물론 다 같이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은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이상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계약금 중 일부를 포기하고 계약을 없던 걸로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까봐 불안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기다린 것에 대한 손해는 오롯이 현 임차인분이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관련 깊은 이야기는 분리해서 부동산 상식편에서 해드리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계약금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금 때문에 부동산 계약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냥 심플하게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이라는 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왜 생겨났을까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과거 부동산들이 경쟁에서 손님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혹은 손님을 땡기기 위해서 하나둘씩 편법처럼 하던 방식이 퍼져나가서 관행처럼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가계약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상 반환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가계약금 판례를 보면 중요 부분이 특정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입금한 경우 반환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신혼집을 둘러본 후 너무 마음에 드는 A씨. 그래도 함께할 예비 신부와 상의가 필요하기에 주저하고 있는데 좀 전에 보고 간 다른 손님도 마음에 들어 했다며 서두르지 않으면 뺏길 수도 있다는 부동산의 말에 급한 마음에 가계약금을 계좌 이체한 A씨. 하지만 예비 신부가 부엌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데 과연 이런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총액, 계약금, 잔금일 등을 명확히 안내받고 인지를 했다면 3번에서 말씀드린 중요 부분이 특정되었다고 보고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지다 보니 중요 부분이 특정되었다는 여부를 가지고도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번의 부동산의 대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가계약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처를 잘하는 부동산들의 경우 중요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들을 문자로 명확히 기재하고, 위 가계약금은 계약금 중 일부로서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통해 추후 분쟁을 방지합니다. 6번으로 돌아와서 신랑 신부님 입장에서 이러한 가계약금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을 입금하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자 혹은 녹취를 통해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다면 다시 내주는 것도 번거롭고 구속력도 없는데 굳이 임대인들이 받으려 할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주말밖에 계약서를 쓸 시간이 없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먼저 와서 계약을 해버리면 뺏기게 되는 거라서 어찌 보면 상황에 따라 임차인 분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하고 계약 날짜까지 잡았으나 보증금액을 맞출 수 없어서 보증금을 낮추고 그 금액을 월세로 전환해 보려 했으나 임대인이 거절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왜 반전세는 않는다고 했을까요? 현 임차인에게 2억 7천만 원을 내줘야 하는데 2억 4천만 원이 얼마 이런 식으로 반전세 계약을 하면 3천만 원을 본인 돈을 보태서 내줘야 하기 때문에 자금적 여유가 없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셨으니 2억 7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뺀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신혼집을 보셨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계약금 중 일부를 정말 너무나도 아깝게 날리게 되었습니다. 자금적인 문제로 아파트 계약에 어그러지고 난 후 다양한 금액대의 빌라까지 폭넓게 보시길 원하셨습니다. 아파트를 보다가 빌라를 보신다는 건 험난한 여정을 떠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챕터 1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는 획일적으로 생겨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지 않은데 빌라는 마치 사람 얼굴처럼 정말 다양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보니 선택도 아파트에 비해서 쉽지 않습니다.